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예요. 149쪽에 있는 속도 가속도. 자, 여기서는 용어 정리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이동거리라는 말과 변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가 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갈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100m인데 실제로 이 100m는 길이 없어요. 꾸불꾸불한 150m의 길만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동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실제로 간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해요. 자, 그럼 변위는 뭐냐? 변위는 처음과 나중을 찍어. 처음과 나중을 찍어서 처음에서부터 나중까지 변위,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해. 그러면 변위라는 거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만큼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100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100m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해. 예를 들어 이쪽이면 북동쪽 방향으로 100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위를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과 나중을 기준으로 방향과 그거의 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변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 이동거리랑 변위를 크게 나눠서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직선 운동에서만 해석을 좀 할 거거든. 기본적으로 이 직선 안에서 움직이는 운동. 물론 곡선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에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변위와 이동거리는 얼추 같은 걸로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이 생겨요. 둘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속력은 뭐냐?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의 변화를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거를 속력이라고 해요. 속도는 뭐냐? 시간분의 변이야. 변위를 속도라고 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물리 문제에서는. 하지만 물리 문제가 아닌 수학 문제에서는 어차피 같은 걸로 보통 치고 우리는 그냥 편의상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속도라는 친구는 아까 내가 변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과 크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벡터라고 부르고 얘는 방향과 크기가 아니야. 그냥 이동하는 거리만 보니까 여기는 크기만 존재. 이걸 뭐라고 하냐? 스칼라라고 해요.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 이 벡터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 이 친구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큰 변화를 두지 않고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속력과 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가속도라는 말 들어봤나요? 가속도는 뭐게요? 그렇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걸 가속도라 그래. 가속도라는 거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야.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속도가 빨라지면 가속도가 커지는 거고 속도가 느려지는 거면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라고. 속도가 변화하는 걸 가속도라고요. 가속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용어들 확실하게 좀 익혀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부호 결정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될 거는 위치의 변화,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변화에 대해서만 고민을 좀 할 거야. 위치는요, 기준점이 있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 있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 방향 있죠? 이쪽이 마이너스야. 위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임의의 한 점을 기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위치는 플러스인 거고 왼쪽에 있으면 위치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위치의 개념 뿔만은
그 위치가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게 위치의 변화고 속도는 좀 달라요. 속도는 자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냐면 자 이쪽이 지금 플러스 존이고 마이너스 존이지. 이렇게 플러스 존으로 진행하는 요 상황을 속도가 플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무슨 말이냐? 점이 여기 있어요. 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배운 숫자의 체계에서는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상태를 속도가 플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해. 속도에서 뿔 많은요.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그럼 속도가 0이 됐다는 뭐게? 안 움직인다야.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0 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거지. 근데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게 속도가 0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그렇진 않아. 갔다가 멈춰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속도가 0인 거는 진행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가속도의 뿔만은 뭐냐면 이건 말로 할게. 가속과 감속이 있어요. 가짜는 더할 가짜. 속도가 더해지는 거. 점점 빨라지는 거지. 가속이 플러스고 감속은 줄어드는 거지.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되니?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점점 느려져. 가속도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라고. 진행 방향과 상관이 없어. 이 친구가 점점 빨라지는지 점점 느려지는지 그것만 보는 게 속도와 가속도의 뿔마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로 들어갈게요. 수직선 위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좀 구할 거예요. 자, 임의의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어. 그 점은 x의 위치에 있고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얘는 xt 함수라고 할게요. 변수가 t야. 그러니까 3초일 때, 4초일 때, 5초일 때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내가 현재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 사실 속도의 개념은 아까 내가 일정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변화량을 쓸 때는 이 세모를 씁니다. 이 세모는 델타야, 델타.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게 속도야.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나타내자. 여기가 기준 속도.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t에다가 일정 시간 h만큼 더한 거야. 델타 x로 하지. t에다가 델타 t만큼 더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속도의 개념은 뭐냐? 델타 t분의 여기서 해서 f t 더하기 델타 t 빼기 f가 아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속도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구간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x로 구하면 돼. 지금은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구하고 싶은 거는 순간 속도거든요. 순간 속도는 이 델타 t를 한없이 0으로 보내버리면 순간적인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요.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t분의 x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xt. 이렇게 시간이 한없이 0으로 가면 이거는 마치 미분계수의 형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xt 빼기 xt t라는 점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얘랑 같지. 미분계수의 뜻과 구조가 다 맞기 때문에 얘는 x 프라임 t라 쓸 수 있어. 미분된 함수. 이렇게 속도 함수를, 그러니까 그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친구를 속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속도 함수야. 알겠니? 자, 이제는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 가속도도 같은 패턴이야. 속도의 변화량인데 내가 순간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vt 플러스 델타 t에서 vt를 빼면 돼. 그 델타 t만큼 더한 시간에서의 속도와 t에서의 속도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다만
델타 t를 0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차이를 0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어. 그게 가속도 at예요. 자, 속도를 말할 때는 보통 v를 써요. velocity? S냐 C냐 C 같은데? S일까? 아무튼 그래. 그 다음에 A는 악셀레이션이야. L 두 개인가? 두 개일 것 같은데? 악셀레이션. 그래서 속도를 쓸 때는 V를 쓰고 가속도를 쓸 때는 A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위치 함수를 T로 미분하면 돼. 한 번 미분하면 된다고. 그 다음 속도 함수를 아는 상태에서 가속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럼 위치 함수를 할 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 미분하면 돼. 이게 우리가 배울 속도와 가속도의 기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 넓이,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도 사실은 같은 패턴이에요. 만약 내가 어느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면 시간으로 그냥 미분해버리면 돼. 그게 변화율의 개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L이라는 애가 있어. 길이의 식이야. 내가 얘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t분의 델타 L 하면 된다고. 그게 그냥 L 프라임인 거야. 주어진 식을 그냥 시간으로만 미분하면 그거에서 변화율이 나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부피식을 미분하면 돼. 포인트는 뭐냐? 식 구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식을 구해서 미분하면 속도, 그러니까 변화율이 되고 여기는 두 번 미분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속도의 개념이 없거든, 변화율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개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해 안 돼요? 그니까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보여줄게. 자, 필수 예제 33 볼게요. 위치 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위치 함수라고 한다. 위치가 나타낸 함수. 거기서의 내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도는 vt라고 적거든? 속도 어떻게 구할게요?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위치 함수 미분하면 돼. 위치 함수 미분하면 다만 미분할 때는 시간으로 미분해야 된다. 나중에는요. 그 프라임 표시를 하는 걸 보통 시간으로 미분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미분한 거 vt라고 적을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x 프라임이야. 3t제곱 마이너스 6t지. 이게 속도 함수라고. 자, 가속도 함수는? 그렇지. 6t 마 6이지. 그럼 3초에서의 속도는 3 집어넣고 3초에서의 가속도는 또 3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겠지?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이게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위치 함수를 알면 이제는 미분해서 그냥 구할 수 있어.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면 그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돼. 얘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를 구하래. 이 포인트가 뭐냐? 몇 초에서의 시간과 몇 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운동 방향이 바뀔 시점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근데 아까 얘기해 줬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포인트가 뭐게? 뭐가 0 될 때? 속도가 0 될 때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당연히 0이 돼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사이값 정리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려면 0이 존재하잖아. 속도가 바뀌는 시점, 즉 vt가 0 되는 시점을 구하면 돼. 자, vt가 0일 때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t는 0과 t는 2가 돼 있겠지. 해석하기 굉장히 쉽다. 생각해봐. 처음에 t가 0일 때 원점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t가 2가 되는 순간까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2가 되면서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고 그래프 해석을 좀 해줄게. 그래프가 얘 그림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자, 얘는 지금 vt 그래프야. 속도가 속도 그래프. 속도랑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흔히 vt 그래프라고 하거든. vt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음수지. 음수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뭘 의미해? 속도가 마이너스다. 반대 방향. 그렇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자, 처음 초기 위치가 얼마냐? 0 집어넣으면 0이지. 초기에 0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의 운동으로 설명할게.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얘가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왼쪽으로 갔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t가 0이 됐지. 그거 사실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니까 t가 2일 때의 위치 구하면 되지. 2 집어넣으면 되지. 위치 함수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운동과 수학적인 식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해요. 언제가 플러스고 언제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좀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뒤쪽에 변화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상 25m 위치에서 2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식이 성립한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식 세울 수 있습니까? 과학에서 배웠을 텐데. 어떻게 세우죠? 아니. 자, 여기 지금 25m야. 25m를 위치해서 이렇게 지금 V가 20의 속도로 이렇게 올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떨어지겠니?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다. 다만 얘를 내가 해석하기 좋게 포물선으로 그릴게.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위로 던졌잖아. 위로 던져서 한 거를 약간 그냥 오른쪽으로 좀 연장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 상황은 현재 지구에서의 상황이에요. 지구는요, 항상 어느 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외력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해. 지구에서 존재하는 힘, 그 힘이 뭐냐? 중력이지. 내가 공을 던지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쭉 뻗어나가지 않고 언젠가는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 친구는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힘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이 존재를 하면 질량은 고정됐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중력은 항상 땡기는 가속도가 있어.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해. 중력 가속도는 보통 9.8m/s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1초에 9.8만큼의 가속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대략 한 10을 하고 예상을 하거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떨어져. 그래서 이 떨어지는 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등가속도 운동의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은 뭐 있어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요게 등가속도 운동의 키포인트야. 물리 연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가속도 알죠? 그 다음에 초기 위치 알죠? 사실은 이 위치를 구할 때는 초기 위치로 S0을 구해야 되거든? 초기 던지는 위치가 25m야. 25m 여기 집어넣고 가속도는 보통 10으로 계산했을 거야. 10으로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V0는 초기 속도지. 초기 속도는 20이지. 2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식이야. 아니, 몰라도 돼. 제가 설명한 거야. 다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반대라서 가속도는 음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식이야. 요게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수학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을 해석하는 게 수학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과학에서 언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학의 식 세우는 것과 수학의 해석을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 몰라도 된다고요. 이걸 아는 건 상식이니까. 난 원래 아니까. 난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굳이 몰라도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해보자. 맞아요. 이게 물리에서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3가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낼 수 있고요. 이 공식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미분적분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가속도가 존재한다야. 가속도는 그러면 마이너스 g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를 적분한 게 속도고 얘를 적분한 게 그 위치야. 적분 반대 과정. 뒤로 하는 과정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런 거.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드는 거를 식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st라는 함수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는 능력이야.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자, 돌을 던지고 나서 3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속도 구하자. vt. 속도 어떻게 구하지? 미분하면 20 마 10t죠. 자, 이제는 가속도. 마 10이죠. 아까 내가 9.8이라고 말했던 그거예요. 중력 가속도 9.8을 그쵸. 9.8이라는 거를 보통 10으로 계산하는데 왜 마 10이냐면 운동 방향을 내가 오른쪽 위로 잡았잖아. 근데 가속도는 땅으로 당기니까 부호가 운동 방향과 가속대 방향의 반대인 거야. 자, 3초에서의 속도 어떻게 구하니? V3이죠? 그거 얼마냐? 마 10이지. 그 다음에 A3은 이렇게 나와. 사실은 이거 단위까지 적어주면 좋다.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참고로요. 마 10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고 있게? 마 10. 속도가 마 10이다.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위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구하래.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생각해봐. 내가 돌을 던졌어. 던졌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돼서 떨어지겠지. 그러면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라고.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은 t가 얼마일 때? 속도가 얘가 0일 때. 2초일 때지. 그래서 1초일 때가 최대 높이가 도달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은 시간은 2초. 그때의 높이는 이 위치 함수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라스트.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돌이 지면에 떨어진대. 돌이 지면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그 순간은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까? 돌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돌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어떻게 구할까? 돌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높이가 0일 때 그렇지. 위치가 0일 때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위치잖아. 얘는 지금 25m를 더 했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0 되는 값 구하면 된다고. 그럼 그때의 시간이 떨어질 때의 시간이야. 그럼 그 0 되는 값이 얼마냐?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건 어디냐? 마이라고 하나 더 있지 않냐? X 마오네. 하지. 두 개 나와. T가 마일일 때, T가 5일 때. 왜 X로 외웠냐? T가 마일일 때, T가 5일 때. 야, 근데 T가 마일인 거는 무슨 말이냐? 그치. 근데 시간이 마일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답이 아니지. 시간이 5일 때만 답인 거야. 이게 왜 마일이라는 값이 나오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건물 그었지. 건물 지었지. 이렇게 그었잖아. 여기가 2초야. 아까 여기 2초였거든. 그리고 우리 방금 떨어진 게 5초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포물선 2차 함수니까 3만큼 떨어졌잖아. 그리고 당연히 3만큼 떨어져서 얘가 만약에 건물이 없었다면 마 1만큼 있었겠지. 이런 해석이야. 우리가 구하는 건 근본적으로 포물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에서의 속도는 그냥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 30. 그렇게 구하면 돼.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 찾아보는 문제거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의 자, 포인트는 없어. 포인트는 딱 하나야.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지 가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만 해석하면 돼.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걸 구하래요. 자, 이게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0이었지.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플러스지. 속도가 플러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0이 돼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3초가 지나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 언제까지? 5초까지. 그래서 3초에서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고 5초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운동이니까 해석을 좀 잘하면 된다. 자, T가 3에서 운동 방향 바뀐다. 맞아요? 네.
맞아요.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요? 맞죠? 왜냐면 속도가 플러스니까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t가 5일 때 속도가 0이지. 그때 가속도는 뭘까? 그거 정리 안 해줬다.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그러면 자, 가로축이 시간이죠. 세로축이 속도 변화죠. 기울기죠.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접선의 기울기. 미분함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0인이라고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속도가 0인 거는 속도가 그 변하는 시점은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0이거든? 기울기 0 되는 거야. 프라임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가장 큰 거잖아. 속도의 변화량은 이게 점점 빨라지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것 중에 그 제일 빨라지는 시점 있지. 그 값이 가속도가 0인 시점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플러스가 됐다가 속도의 변화가 줄어드는 시점 있잖아.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그 중간 시점 있지. 그때가 가속도가 0인데 가속도가 0은 사실 의미 없는 점인데 하지 말자. 괜히 설명했어 이거. 그래서 VT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해. 야 그럼 이 넓이는 뭘 의미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건 거리야. 이동거리. 그래서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기울기는 가속도, 이 넓이는 위치. 그래서 VT 그래프가 물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한 그래프로 두 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뒤쪽이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 딱 이 세 유형만 좀 잘 이해를 해둬요. 아까 설명하다 말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거지. 키가 165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에 바로 아래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만큼 속도로 걸어가요.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를 구하래. 이게 뭐냐면 머리 끝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줄게. 야, 문제가 좀 어렵다 이거는. 자, 3m의 가로등이 있어요. 3m야. 거기에서 이 사람은 매분 90m씩 움직여요.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현재를 x분으로 잡는 게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좀 잘 잡아. 현재를 x분. 그러면 그 사람이 대략 한 여기쯤 왔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x분만큼 왔으니까 이 사람이 온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90x겠지. 사실은 t로 놔둬도 되는데 그냥 x로 놔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쭉 연결해. 이 사람의 키는 1.65m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이 사람의 그림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등 이렇게 있으면 불빛이 비춰서 생기는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그러니까 불빛이 이렇게 비추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불빛을 비추면 빛이 투과되지 못하니까 이쪽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림자가 생기겠지. 하지만 이제 이해를 못하냐? 빛이 이쪽에 투과되면 이쪽은 여기에는 빛이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겠지. 그림자가 생기는 건 이쪽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그림자인 거야, 여기가. 어? 이쪽은 빛이 당연히 오긴 오겠지. 아, 그거는 머리 끝 때문에 그래. 빛의 성질 중에 하나는 직선으로 가요. 만약에 빛이 이쪽으로 오는 빛이 있다고 하자. 얘를 막는 게 없지. 빛은 여기 오겠지. 그림자 안 생기지. 그림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을 투과를 하면 빛이 그러니까 직선으로 들어가거든요. 빛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투과를 하면은 투과하지 못하는 쪽은 빛이 도달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 있는 거야. 그게 그림자잖아. 그렇지. 딱 이렇게 일직선의 모양으로만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야 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는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야 하거든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할까? 닮으면 그렇지. 여기를 네모라고 둬. 네모라고 두면 3대 1.65는 전체는 90x 더하기 네모지. 이 길이는 네모지. 여기 닮음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네모를 구해. 네모를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이 지저분하네. 네모를 구하면 90인가? 90 나와. 계산해보면 알아. 90t 나와. 90t인가? 아, 110 나오다. 110. 아, 해볼게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지?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1.65 곱하기 90x 더하기 1.65 네모는 3 네모야.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 그러면 1.35 네모가 할 수 있지. 1.35 네모가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럼 1.65 곱하기 90을 1.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네모는 몇 x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110x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길이는 1초마다 110씩, 1분마다 110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식은 다 구했네.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림자의 머리 끝은 이 길이가 움직이는 속도인 거야. 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의 머리 끝은 이 비율에 의해서 늘어나잖아. 여기서부터 그림자의 머리 끝이 이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림자 머리 끝에 규칙은 200x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림자 여기지. 사람이 여기 있었어. 그림자 여기쯤에 생기겠지.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그림자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는 개념이잖아. 그 늘어나는 식은 90x랑 110x를 더한 200x라고. 그러면 그때의 속도, 즉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 이게 지금 식이야. 머리 끝, 아니, 사람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머리가 끝이 여기 있잖아. 처음에 머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머리 끝이 점점 이동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머리 끝이라는 말이 더 어렵네. 여기가 90x고 여기가 110x잖아. 둘이 더하면 200x야. 그니까 그림자가 원래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생겼지. 근데 여기쯤에 있으면 그림자가 이만큼 생기지. 요 정도의 그림자가 원래는 0인 그림자가 그림자 끝이 여기 됐지. 그림자 끝이 이쯤 오겠지. 그림자 끝이 변화하는 거는 이 전체 길이에 대한 식이라고. 이 식이 그림자 길이에 대한 식이라고. 밑변이 되는 게.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는 얘네들이 더한 200x가 돼요. 그때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 이게 약간 위치의 개념이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해서 속도 200.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길이는 이거야. 딱 이 길이.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그냥 여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다가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 길이만 보는 거라고. 이 길이가 110t지. 그러면 얘네들의 변화율은 얘를 또 시간으로 미분해. 110이지.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10이 된다고. 이 둘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림자의 끝은 전체 대비 그림자의 길이는 그림자가 생기는 길이를 식으로 잡아서 얘네들의 그 변화율을 구하는 거. 변화율은 그냥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 속도의 개념이니까. 알겠지? 닮음을 이용해서 식만 세우면 우리는 식만 잡아서 그 한 번만 그냥 미분하면 된다고. 시간으로. 자, 37번 보자. 같은 패턴이에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어요.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은 매 초 20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일단 현재를 x초로 둬.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지금 x초니까 반지름이 20x만큼 늘어났겠지. 그럼 얘 식이 뭐냐? 넓이. 400x 제곱 파이지. 이게 넓이 식이야. 근데 내가 이걸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S 프라임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800x 파이지. 이게 식이라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그러면 내가 3초에서의 변화율을 여기서 3 집어넣으면 2400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식만 잡고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거의 변화율이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는 부피네요.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 1cm씩 커진다고 한대요.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의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포인트는 건널비식, 부피식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구야. 구의 중심으로부터 똑같아. 현재를 x초로 두죠. 현재가 x초면 이 친구가 얼마만큼 늘어났을까? 응? 원래가 2cm였어. 2 더하기 x만큼 늘어난 거야. 1초에 x만큼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3초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는 거지. 7초면 2 더하기 7이 되는 거라고. x초니까 2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그럼 건널비 공식은 뭐냐? 4파이 아래 제곱이지. 4파이 아래 제곱. x 더하기로 할게. 이게 건널비의 얘 식이야. 그러면은 건널비 변화율은 s 프라임이라고 적을게. 미분하면 되지. 이거 먼저 건미분하면 8파이 x 더하기 2지. 속미분하면 그냥 그거거든. 그래서 이게 식이야. 근데 우리는 반지름이 6cm가 될 때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반지름이 6cm가 되면 몇 초에서? 4초. 그럼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1번은 이거. 자, 2번. 부피는 뭐니?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미분 한번 해보자. 자, 이 미분하면 부피지. 미분하면 3이 곱해지잖아. 4파이하고 x 더하기 2의 제곱. 이게 건미분이고 속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안 해도 돼. 이 상태에서 x 아까 3이었냐? 4였지? x에 4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요. 왜냐면 dt분의 d 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고요. 포인트는 식 잡는 것만 예쁘게 연습해 놓으면 되는데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그건 알아. 그런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진짜 여기 있는 유형밖에 안 나오고 방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유형 있죠. 그런 유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수예제 36 같은 거. 그 부분만 잘 고민을 하면 되고. 자, 이걸로 미분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 들어가는데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야. 미분을 잘하면 적분을 잘합니다. 미분이 어려운 친구들은 적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부터 적분 좀 꼼꼼히 배우고 교육과정이 조금 예쁘게 전개되면서 적분이 간편해졌어. 좀 간단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적분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